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 폐기물 수지분반 대행업체 용역 및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생활 폐기물 수지분반 대행업체 실태를 보면 특정 업체 두 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제한경쟁 입찰은 하고 있지만 두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시는 형식적 절차로 재공고 후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생활 폐기물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 그 누구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형식을 갖춘 자한입찰 경쟁일 뿐입니다. 행정의 이원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고는 신규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적격 심사에서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 80년대부터 일진산업 한 곳에서 운영하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93년 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신규 허가와 동시에 경력도 없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행정을 한다면 우리시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불합리한 법은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 경쟁 체제에서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30년, 40년 대물림하는 위탁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단합이라도 한 듯 제한경쟁 입찰에 응하지 않고 우리시는 변동금액 없이 입찰가대로 수의 계약을 해달라며 업체에게 매달리는 형국으로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 3월 이전에는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수입 증지를 첨부하여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점을 이용해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하고 업체 직원이 수수료를 받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3년간 업체가 현금을 만지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납한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고에 납입되기까지는 평균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폐기물 수납 수수료로 받은 현금은 업체 통장으로 각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재정 운영에 피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행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시정 명령이나 카드 사용 등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업체 통장을 부서 직원이 자유롭게 출금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불신 행정입니다. 세입통장은 당연히 부서 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혜이거나 잘못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내부를 작성하여 배출자, 처리자, 담당 부서에서 3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 영수증을 시민에게 교부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영수증을 못 받은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된다면 명백하게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꼭 밝혀내야 하는 이유는 영수증 교부에 의한 수수료만 징수 결의 및 금고의 세액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당일 시민들에게 수거된 대형 폐기물과 업체의 영수증 폐기물 물량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특혜이자 우리시 행정에 대한 불신임 자체인 것입니다. 타시구는 인터넷 납부 또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 필증을 사서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처럼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A 업체는 기본급 440만원, 특수업무수당 109만 7천원을 B 업체는 기본급 220만원, 특수업무수당 220만원씩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수년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은 모두 9만원인데 도대체 근로감독관이 받는 22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용역비 산정기준 인건비에 맞기나 한 건지 대표자였던 사람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이런 불신들이 쌓여있는 청소 대행은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 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영덕 시장은 직영 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수거업체 직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없도록 폐기물 도급 가업 지시서에서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을 제외하고 즉시 투명한 체제 개선과 함께 업체의 규칙 사유가 발견 시 2020년 수유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제한 경쟁 입찰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신규 업체 허가 조건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